네.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은 무슨 방식이죠? 비교 방식이죠. 네. 자, 비교 방식에 의한 임대료 구하는 겁니까? 가액 구하는 방법입니까? 네, 가액 구하는 방법이죠. 뭐라고 부르냐? 이름을 비준가액 또는 유추가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것은 비준가액을 구한다는 뜻이죠. 자, 봅시다. 자, 이게 대상부동산이에요. 대상부동산. 감정평가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부동산이죠.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대상부동산하고 비슷한 예전에 거래가 있었던 사례를 찾아가지고 그거하고 비교해라 이 뜻이죠. 대체 원칙과 아주 밀접하겠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대상부동산하고 비슷한 예전에 거래가 있었던 그걸 우리가 사례부동산이라 그럽니다. 사례부동산. 그럼 이 사례부동산은 예전에 거래가 있었던 부동산인 거예요. 거래가 있었던. 이 대상부동산과 관계되는 시점은 무슨 시점입니까? 기준시점이죠. 근데 이 사례부동산은 지금부터 약 5년 전에 10억의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5년 전에 10억의 거래가 있었어. 그럼 이 5년 전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거래 시점이라 그러고, 거래 시점. 이 10억 원은 사례가액이라고 불러요. 사례가액. 그러면 이 대상부동산의 가액을, 감정평가한 가액을 10억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례부동산의 10억이라는 금액을 대상부동산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부동산하고 비슷한 거래가 있었던 부동산을 찾아가지고 그 부동산이 거래됐던 금액을 조정을 해서 대상부동산의 가액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뭐라 그런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 교탁을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찾아보자. 그럼 이거하고 비슷한 부분의 시장에 가. 찾았어. 근데 그 교탁은 5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대요. 5만 원에. 근데 우리 그 교탁은 흠집이 좀 많이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좀 흠집이 별로 없어. 그럼 이게 5만 원에 거래되면은 조금 올려가지고 한 6만 원 하자.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니까. 뭐 어려워. 아니, 그 논리 자체는 어려운 게 없죠? 어떤 건지는 알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보세요. 비준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비준가액은 사례가액이 있으면, 사례가액이 뭔데요? 사례부동산이 거래된 금액. 사례가액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조정을 해줘라. 조정을. 그럼 어떤 조정을 해주느냐? 사정보정. 이 보니까 이 부동산이 형님하고의 거래인 거야. 형님하고 거래한 거야. 특별한 사정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걸 제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동산은 형님하고의 거래이기 때문에 5% 싸게 거래되었다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10억이란 금액은 일반적인 거래보다 5% 싸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5%를 업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사정보정이라고 해요. 지금 거래된, 기준 시점 현재 거래된 겁니까? 5년 전에 거래된 겁니까? 5년 전에 거래됐으니까 우리 재조달원가도 조정하듯이 이것도 조정해줘야 되죠. 그렇게 하는 걸 뭐라 부른다? 시점 수정. 5년 동안 가치가 변했다 이 말이잖아요. 변동의 원칙. 5년 동안 가치가 변했을 거야. 맞아요? 그 시점 수정은 변동의 원칙과 관계가 있지. 자, 그 다음 저 사례부동산이
우리 동네하고 다른 동네에 있는 거야. 지역적인 요인이 달라. 지역 요인이 달라. 그럼 그 지역 요인도 조정해줘야 되겠죠. 지역 요인 비교. 이 부동산은 10층짜리 건물인데 사례 부동산은 5층짜리 건물이야. 개별적인 요인이 다르죠. 개별 요인을 비교해줘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례가액에다가 사정 보정하고 시점 수정하고 지역 요인 비교하고 개별 요인 비교해라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례 부동산 있죠. 그럼 저 사례 부동산은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사례로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찾으면 안 되지? 그럼 기왕이면 저 사례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지. 이게 형님하고 그랬는데 기왕이면 일반인하고 그러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먼저 사례 선택 기준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교재 보세요. 553 사례 자료의 수집 기준 보이세요? 자,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정 보정 가능. 2번은요? 가능. 지역 요인 비교 가능. 개별 요인 비교 가능. 이렇게 돼 있네. 자, 이거 생각을 해보자. 그럼 만약에 사정 보정이 불가능해. 사정 보정이 불가능해. 그러면 사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정 보정이 가능하라고 그랬으니까. 사정 보정이 불가능하면 사례로 못 쓴다는 얘기네. 시점 수정 가능이라고 그랬으니까 시점 수정이 불가능하면 사례로 쓰면 안 되겠네. 지역 요인 비교가 불가능해도 안 되겠네. 왜?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다 머릿속에 내야 돼. 시점 수정, 사정 보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해야 돼. 자, 그럼 볼게요. 사정 보정 가능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 말은 거래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는 괜찮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럼 만약에 시험에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사례는 사례로 쓸 수 없다 그러면 O가 X가? X야. 쓸 수 있어. 사례에 특별한 사정이 들어간 거는 괜찮은데 사정 보정이 가능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형님하고의 거래인 것까지는 좋은데 형님과의 거래라서 얼마만큼 싸게 팔았다 이런 게 있어야만이 사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개입의 정도라 얘기합니다. 자, 교재 볼까요? 사정 보정 가능성. 거기 정상적인 거래 사정에 의해 성립된 가격이나 적어도 사정 보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 쭉 나와 있고, 고개 쭉 보세요. 즉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대표성이 없는 사례도 사정 보정이 가능하면 사례로 선택 가능하다 돼 있죠? 줄 딱 쳐놓으세요. 그럼 여기서 사정 보정이 가능하다는 걸 이렇게 보통 표현하거든. 개입의 정도 이렇게 얘기해요. 개입. 개입의 정도를 알 수 있으면 사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질문해 볼게요. 정상적인 거래 있죠? 정상적인 거래는 당연히 사례로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지. 특수한 사정이 없는 거. 그죠? 그럼 특수한 사정이 없는 부동산을 사례로 썼어? 그럼 사정 보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얘기하고 있다.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사정 보정할 필요 없겠죠? 그 대표적인 게 표준지야. 뭐라고요? 표준지. 그래서 그 옆에 사정 보정 가능성 그 맨 밑에 보니까 즉 해놓고 굵은 글씨고 밑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으세요. 표준지를 사례로 쓰는 경우, 뒤에 가면 나오지만 여기 또 적어 놓으라는 거야. 표준지를 사례로 쓰는 경우 사정 보정할 필요 없다. 사정 보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표준지라는 말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거든. 표준이라는 건 특별한 사정이 없겠죠. 그래서 사례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사정 보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표준지라고. 표준지.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사정 보정을 할 수만 있다면 사례로 쓸 수가
있다는 뜻이네. 하나만한 얘기야. 하나만한 얘기. 사실은. 자, 그 다음 시점 수정 가능성입니다. 시점 수정 가능성이라는 거는요, 지금 5년 전에 거래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언제 거래가 됐는지 거래 시점을 알아야 시점 수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래 시점을 모르면요, 사례로 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시점 수정이 불가능해. 그래서 사례 부동산은 거래 시점을 모르면 쓸 수 없어. 맨 밑에 즉 보세요. 거래 시점을 알 수 없으면 사례 자료로 선택할 수 없다. 당연하지. 시점 수정을 할 수 없는데. 그리고 이 사례는 이 기준 시점하고 거래 시점은 가까운 게 좋을까요? 먼 게 좋을까요? 가까운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시점 수정 가능성을 시간의 유사성이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간의 유사성. 적어놨죠, 거기? 유사성 동그라미 하고요. 차별성 그러면 안 돼. 시간의 유사성이야. 질문해 볼게요. 그럼 시점 수정은요,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조정하는 겁니까? 기준 시점을 거래 시점으로 조정하는 겁니까? 그래, 저걸 딱 머릿속에 넣는 사람 안 헷갈리지.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을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 바뀌면 안 돼. 이런 거 바뀌면 잘 틀려. 오케이. 자, 그 다음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이에요. 그럼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이라는 거는 대상 부동산은 상업 지역에 있는데 사례 부동산은 농업 지역에서 찾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요.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이라는 거는 지역적으로 비슷한 데서 찾아라 이 얘기죠. 됐어요?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도 뭔가 같아? 좀 감이 옵니까? 대상 부동산은 10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데 사례 부동산은 5층 목조 건물 쓰면 안 된다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물적 유사성이라고도 부른다. 됐습니까? 자, 사례 선택 기준 봅시다. 뭐뭐 있다고요? 사정 보정이 가능해야 돼. 시점 수정이 가능해야 돼. 지역 요인 비교 가능. 물적 요인, 개별 요인 비교 가능. 자, 사정 보정 가능성이 뭐 중요한 두 가지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례도 사정 보정이 가능하면 사례로 쓸 수 있어. 표준지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어. 그죠? 시점 수정 가능성 가까운 게 좋아. 가까운 게 좋아. 멀면 안 돼. 그리고 거래 시점을 모르면 사례로 쓸 수 없어.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는 어려운 내용 없죠?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요. 554페이지에 거래 사례 자료의 정상화 보이세요? 자, 그게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계산 문제 푸는 거예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우리가 좋아하는 계산 문제. 자, 계산 문제는 좀 할 거야. 하나 해볼 거예요. 해볼 건데 이론적인 거 봅니다.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이거는 좀 더 할 거니까 이 계산 문제 풀면서 해보면 되고 이론적으로 볼게요. 자, 거기 555페이지에 지역 요인 비교 및 개별 요인 비교 보세요. 찾았어요? 자, 거기 디귿 별표해야 돼. 디귿 별표 되어 있을 거야 아마. 전에 해놓겠기 때문에. 자, 사례 부동산이 어디에 소재한다고 돼 있어요? 인근 지역에 있어. 사례 부동산이 인근 지역에 있단 말이야. 그럼 사례 부동산이 인근 지역에 있다는 거는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그랬거든 아까. 인근 지역 기억납니까?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는 건 지역 요인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례 부동산을 어디서 찾았다? 인근 지역에서 찾은 거야. 그러면 지역 요인 비교를 할 필요 있다 없다? 할 필요 없어요. 기억하세요. 지역 요인 비교를 할 필요 없지? 네. 사례 부동산이 어디 있을 때? 인근 지역에 있을 때. 자, 하지만 개별 요인 비교라든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걔들은 생략하면 안 돼요. 지역 요인 비교만 생략할 수 있어. 사례 부동산이 어디 있을 때? 인근 지역에 있을 때, 잊어먹으면 안 돼. 자, 이제 계산 문제 하나 해볼게요. 자, 이런 수정 작업을 할 때는요, 대사다. 대사. 무슨 사명대사, 원효대사, 대사.
대가 뭐냐면 대상부동산, 사가 뭐냐면 사례부동산.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우리 교재는 556페이지, 여기 뭐 사례 연습 쫙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이걸 연습을 해보면 된다. 사례 연습. 사례 부동산은 친구 간의 거래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사정이 있단 말이야, 지금. 시장 가치보다 10% 저가로 거래되었대요. 자, 여기서 10% 저가로 거래된 게 사례 부동산이죠? 사례 부동산이 10% 저가로 거래됐다 돼 있잖아요. 맞아? 그럼 이 말은 10% 싸게 거래가 됐다는 거니까 사정 보정이 가능하죠? 그 사례로 쓸 수 있지. 얼마만큼 저가로 거래됐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사례로 못 쓰는 거예요. 친구 간의 거래인데 얼마만큼 싸게 거래됐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말은 사례로 쓸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10% 저가로 거래됐으니까 사정 보정이 가능하니까 사례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정 보정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사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전부 다 100분의 100으로 출발합니다. 100분의 100으로. 100분의 100으로 출발해요. 자,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이 10% 싸게 거래됐다고 돼 있어요. 사례가 10% 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빼기 10을 해. 빼기 10. 그럼 어떻게 돼요? 90분의 100이죠? 사정 보정 90분의 100이야. 끝! 이게 뭐 어렵노? 자, 이번에 보자. 거래 시점은 2017년 10월이고 기준 시점은 2019년 10월이다. 거래 시점 지수가 100, 기준 시점 지수가 120이래. 어디서 봤다 아까 우리 건축비 지수 할 때처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00분의 120.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요. 3번. 자, 있잖아요. 시점 수정을 자료를 주는, 문제를 주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거든. 자, 3번 보세요. 3번에 위 문제에서 만일 매년 지가가 10%씩 상승했다고 돼 있지? 10%씩이라는 건 1년에 10%씩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년에 10%씩인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1.1의 제곱. 그 뜻이잖아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점 수정할 때는 주는 방법이 두 가지야. 기준 거래 시점을 100으로 주고 기준 시점을 120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고, 아까 우리 원가법에서는 어떻게 주던가요? 준공 시점을 100으로 주고 기준 시점 건축비 지수를 140억 이렇게 줬잖아. 그런 것처럼, 아니면 3번처럼 1년에 얼마씩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4번 볼게요.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은 사례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보다 지역적으로 5% 열세래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대상이 열세인지 사례가 열세인지 이것만 조심하면 돼. 대상이 열세야, 사례가 열세야? 다시 읽어보세요. 여기서 삐딱 해버리면 삐끗하면 큰일 나는 거야. 대상이 열세죠? 대상이 열세야. 그러면 지금 100분의 100으로 출발하는 건 똑같아. 대상이 열세야. 그럼 대상에다가 열세니까 빼. 몇 프로 열세라고 되어 있어요? 빼기 5해. 열세면 빼고 우세면 더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분의 95죠? 지역요인 비교 100분의 95. 이게 뭐가 어렵노? 열색하면 빼고 우색하면 더해주고 그러면 되지. 개별 요인 보자. 5번. 사례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보다 10% 우세하대. 누가 우세하다고? 우세하면 더해. 그럼 이제 100분의 100에서 사례가 우세하다면서요. 10 더해. 그럼 어떻게 돼? 110분의 100. 오케이?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 사례 부동산은 2년 전에 친구와의 거래로 1억 원에 거래되었다. 그리고 자료가 쫙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슨 말 알겠어요?
대상 부동산이 5% 열세다, 사례 부동산이 10% 이렇게 자료가 쫙 나와. 그래 놓고는 비준 가액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에 거래됐다고? 1억.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식이야. 그럼 우리 시험은 이렇게 자료 많이 안 줘. 한 달랑 한 2개 줘, 2개.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네.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런, 이제, 식은 다 세웠는데. 식은 다 세웠는데. 이런 이제 벌어졌잖아. 그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서 약분이라는 거 배웠나? 약분. 약분은 똑같은 거 지우는 거죠. 신난다고 똑같은 거 막 지우면 안 돼요. 위에 거끼리 지우면 돼, 안 돼? 위에 거는 밑에 거 지워야 됩니다. 똑같다고 이렇게 막 보는 대로 막 지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하나 100이 있으면 아래 하나 100을 지우세요, 이렇게. 맞아요? 또 밑에 100이 하나 있으면 위에 100 하나 지울 수 있죠. 그 다음에는 90하고 똑같은 거 있어, 없어? 없으니 지울 게 없네. 그럼 지울 거 다 지웠어요? 그럼 이렇게 하니 계산기 어떻게 두드려요, 이거? 그냥 두드릴래? 분모는 나누고 분자는 곱합니다. 분모는 나누고 분자는 곱합니다. 그럼 계산기 들고요. 1억 나누기 90, 1억 나누기 90 곱하기 120 곱하기 95 나누기 이렇게 해버리면 돼. 할 수 있겠어요? 왠지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한다. 이게 거래사례비교법의 계산 문제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 수익환원법은 계산 문제를 제가 안 할 거거든. 수익환원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은 계산 문제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 올해 적산가액구 원가법하고 거래사례비교법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아까 공시지가기준법 있죠? 공시지가기준법도 비교 방식이라 그랬습니까? 공시지가기준법은 어떤 물건 평가할 때 쓰는 거예요? 토지. 자, 볼게요. 이제 공시지가기준법 봅시다. 요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수익하는 부분 안 해. 그럼 다음 해도 돼. 자, 공시지가기준법은 토지 평가할 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공시지가라는 게 뭐냐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얘기해요. 이 공시지가기준법 계산 문제는요, 시험에 계속 매년 나오고 있어요. 매년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시험자 여러분들이 풀든 안 풀든 간에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막상 어렵지도 않아요. 막상 어렵지도. 자, 이 토지가 있어요. 토지. 감정평가사가 이 토지를 평가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대상 부동산이라 부르죠. 맞아요? 만약에 이 토지를 평가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을 써라 그랬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거래사례비교법을 쓴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맨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얘하고 비슷한 사례를 찾아야 되지. 거래가 있었던 사례를 찾아야 되잖아요. 거래가 있었던 사례. 맞아? 그래서 거래가 있었던 사례를 찾아가지고 조정을 하는 걸 뭐라 불렀어요? 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건 공시가기준법과 달라. 그럼 공시가기준법은 뭐냐면 이 대상 부동산하고 비슷한 사례를 찾아야 돼. 사례를 찾아요. 사례 토지를 찾는데 이 사례 토지는 예전에 거래가 있었던 걸 찾는 게 아니고 표준지를 사례로 쓰는 거예요. 뭐를 사례로 쓴다고? 표준지를 사례로 쓴다. 그게 틀린 거야. 근본적으로 그게 틀린 거예요. 거래사례비교법은 이 토지하고 비슷한 토지 중에 예전에 거래가 있었던 걸 찾는 거고, 표준지 공시가기준법은 거래가 있었던 걸 찾는 거는 뭘 찾는다? 표준지를 찾는 거야. 표준지. 됐어요? 자, 그래서 교재 어디를 펴시냐면 제가 이거 설명 안 돼. 531
됐습니까? 자, 공시가 기준법 나오죠?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가 기준법을 적용한다. 읽어보겠습니다. 2항. 감정평가업자는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다음 갖고 줄치세요. 순서에 따라야 한다. 순서대로 해야 돼. 거래사례비교법은 이 순서대로 안 해도 돼. 하지만 공시가 기준법은 순서대로 해야 돼. 그럼 맨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표준지를 찾아야 돼. 표준지를 찾아야 돼. 첫 번째, 비교 표준지 선정이야. 표준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이 표준지는 가능하면 어디서 찾는 게 좋아? 인근지역. 인근지역에서 찾는 거야. 인근지역이 없어? 어디서 찾는다? 유사지역.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표준지를 찾았지? 그럼 아까 거래사례비교법은 사례부동산이 거래된 금액, 사례가액이라 그랬잖아요. 사례가액을 가지고 조정하잖아요. 근데 우리 공시가기준법은 표준지를 찾잖아요. 이 표준지는 예전에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표준지 가격은 거래가 있었던 금액을 쓰는 게 아니고 표준지 가격이 있지. 표준지 가격이 있어 없어? 그 누가 정해준대? 국토부 장관이 정해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걸 뭐라 불러요? 표준지. 그렇지.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가격을 구하는데 출발점이 사례가액이 아니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표준지 가격은 장관이 정해놨어. 표준지 거래 금액이 아니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쓴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비교 표준지를 먼저 선정해가지고 그 표준지 가격을 딱 찾아. 자, 여기다가 이제 수정 작업해야 돼. 사정 보정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왜? 사례가 표준지거든. 표준지를 사례로 쓸 때는 사정 보정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에는 사정 보정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론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에 보면 사정 보정 있어요, 없어요? 없지? 사정 보정 없어. 사정 보정 없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점 수정하는 겁니다. 시점 수정이라는 건 결국 물가 상승률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요. 자, 시점 수정할 때 뭘 쓰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네. 쭉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가 변동률이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 시군구 같은 용도 지역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가 변동률. 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데,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어, 나번에. 그때 뭘 쓴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 바뀌면 안 돼요. 예전에 소비자로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소비자로 나올 겁니다, 잘 봐두세요 했는데 그 해에 소비자로 나왔어요. 아시겠죠? 소비자 그러면 안 됩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순서 나올 거라 근데 그 다음에 순서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순서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순서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요인 비교하고 개별 요인 비교하는 거예요. 똑같아.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습니까? 자, 토지를 평가할 때는 무슨 법 쓴다? 공시지가 기준법 씁니다. 공시가 기준법. 자, 공시가 기준법 할 때 순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비교 표준지 선정, 시점 수정, 그 다음은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야. 자, 사정 보정 없죠? 자, 시점 수정할 때 맨 먼저 뭘 쓴다? 지가 변동률. 그 다음 지가 변동률 쓰기가 여의치 않아. 생산자 물가 상승률. 이 순서대로 해야 된다. 순서대로 해야 된다. 순서대로 해야 된다. 그 순서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531페이지에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사망. 맨 밑에 사망. 자, 감정평가업자는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뭘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 감정평가업자가 원래는 토지를 평가할 때 뭘 써야 되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을 써야 되는데 이 토지를 평가하려고 보니까 이 표준지가 마땅한 게 없어. 표준지하고 이하고 너무 생뚱맞는 거야.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이것보다는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단 말이야. 그럼 기준이 이제 표준지가 되는 게 아니고 뭘 사례로 쓴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걸 사례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뭘 써야 돼? 거래 사례 비교법 써야지. 맞습니까? 그 내용이야. 됐어요? 그럼 그 적정한 실거래가 주라는 쳐보세요. 그럼 적정한 실거래가는 뭐냐면 밑에 적으세요. 도시 3년, 도시 3년, 그 외 지역 5년. 이게 무슨 말이냐? 적정한 실거래가란 도시 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거래됐던 금액, 그 외 지역은 5년 이내에 거래됐던 금액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타당하다고 보는 가격이에요. 도시 몇 년? 3년. 그 외 지역은 몇 년? 5년. 적정한 실거래가. 우리 나눠드린 감정평가 규칙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이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뭔지는 이해됐어요? 자, 이걸 계산 문제를 풀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된다, 이제. 계산 문제. 우리가 계산 문제를 보는 이유는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것도 되지만 계산 문제를 통해서 이론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실제로 시험에 너무 자주 나와요. 네. 558페이지입니다. 558페이지. 찾았어요? 제가 지금 558페이지 3번 하고요. 4번 하고요. 한번 풀어볼 생각이에요. 자, 3번 볼게요. 겁내지 마. 겁낼 거 하나도 없어. 겁낼 거 없어, 진짜.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처음 하는 일은 다 어렵습니다. 처음 하는 거는. 근데 몇 번 해보면 쉬워요. 계산 문제 여러분들 안 하고 자꾸 겁을 내니까 어렵지. 실제로 몇 번 해보면 안 어려워요. 겁내지 마세요. 우리 시험장에 가가지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안 푸는 것 뿐이야. 그죠? 네. 다 할 줄 알지? 네. 그래, 다 할 줄 알아. 시간이 없는 거야. 시간만 많으면 다 풀어주고 나올 텐데. 그러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봐주는 거잖아요. 3번 보겠습니다.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가액은 이렇게 나와 있죠. 아,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 가격 구하라는 문제구나. 자, 기준 시점 나옵니다. 2016년 10월 24일이에요. 소재지 보니까 뭐 A, C 뭐 쭉 나와. 자, 비교 표준지 나와 있죠. 자, 그러면요, 이 문제를 딱 보고 여러분들은 제가 뭐 읽어는 보겠지만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 가액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딱 먼저 나오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 찾아야 되겠구나. 맞아요? 그것도 빨리 찾아오면 돼.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 있어 없어? 있지. 얼마라고? 그래.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200만 원에다가 빨간색 볼펜 줄을 딱 치는 거예요. 아, 200만 원 찾았어요. 200만 원. 찾았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하면 돼요? 시점 수정. 자, 지가 변동률 있지? 몇 프로나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래. 그럼 선생님 제곱할 일 없습니까? 제곱할 일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표준지 공시가는 항상 매년 1월 1일마다 발표하기 때문에 2년 이상 될 수가 없다. 맞습니까? 항상 1월 1일에 발표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준 시점까지니까 제곱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 어찌됐든 그냥 1.05 하면 돼. 그죠? 지역 요인 비교하려고 그러는데요. 보나마나 저는 안 봤지만 인근 지역에 있다고 그럴 거야 아마. 표준지는 인근 지역에 있대. 그럼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뭐 그냥 허장성세야. 자료만 엄청나게 많을 뿐이지 별거 없어요. 뜯어보면. 그럼 지역 요인 비교할 거 없죠?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 없어요. 이제 개별 요인 비교하면 되겠네. 개별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보니까 자, 거기서는요 상승식을 줄치세요. 상승식 줄쳤어? 자, 아까 여기 봅니다. 아까 제가 이게 사례 조정할 때 대사 이렇게 해가지고 백백 줘가지고 우세면 대상이 우세면 대상에다 더하고 사례가 우세면 사례에다 더하고 열세면 빼고 했잖아요. 이거 상승식 아니야. 상승식은
사례를 딱 100으로 두고 나머지를 대상 가지고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상승식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 상승식이야. 이 상승식이란 말 넣어준 거는 우리 수험생들한테 편하게 해주려고 적은 거예요. 상승식 딱 돼 있지? 그럼 가로 조건이 5% 열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항상 100이야. 얘가 100으로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상승식이야. 그럼 5% 열세면 여기 뭐가 돼? 95. 그 0.95 된다 이 말입니다. 100분의 95란 뜻이에요. 오케이? 자, 환경 조건은 20% 우세야 돼. 그럼 100분의 120이란 뜻이야. 그럼 1.2지? 그럼 다 끝났어. 곱하기 0.95 곱하기 1.2 됐습니까?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면적도 가능한 보셔야 돼요. 면적. 근데 면적이 뭐 다르다는 얘기 없죠? 그럼 넘어가도 돼. 면적까지도 확인한다. 면적까지도. 만약에 여기서 대상 부동산 면적이 만약에 100인데 표준지 면적은 90이다. 그러면 대사 하는 거야 그때는. 아시겠어요? 대상 부동산은 100제곱미터인데 표준지는 90이다. 그러면 대사로 하는 겁니다. 90분의 100 되겠네. 사례가 표준지니까. 알겠어요? 근데 그 면적이 다르다는 얘기는 없지? 끝. 저렇게 하면 돼. 자료는 많지만 눈에 딱 들어간 게 딱 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200만원 딱 줄치고 5% 상승 줄치고 5% 열세 줄치면서 바로 밑에 0.95 바로 적어버려야 되는 거야. 20% 우세할 때 바로 밑에다가 1.2 바로 적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 5% 상승했다 옆에다 1.05 적어버려야 된다고. 다 곱해. 200만원 곱하기 1.05 곱하기 0.95 곱하기 1.2.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자, 6번 한번 볼까요? 작년 문제예요. 작년.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 기준보로 평가한 대상 토지 가액을 구하라. 자, 우리는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 구해야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근데 이번에 표준지 공시지가 두 개 주어져 있다. 100만원하고 200만원. 그럼 이때 우리가 뭘 소재지를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상업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00, 200 중에 둘이 어떤 걸 써야 돼? 200 써야 되지. 200만 줄 딱 쳐야지. 자, 그다음 집값 변동률 있죠? 공업지역 상업지역 뭘 써야 돼? 5% 줄치면서 뭐라 적어야 돼? 1.05. 지역요인 보나마나 인근지역이 있겠지 뭐. 맞아요? 인근지역이 없다고 나왔을 때도 상승식으로 줄 겁니다. 그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개별 요인. 가로 조건이 10% 우세래. 1.1 맞아요? 자, 면적이 뭐 다르다는 얘기 없지? 적은 거 다 곱한다. 200만원 곱하기 1.05 곱하기 1.1. 이게 무슨 어렵다고. 이게 뭐가 어렵다고. 하나도 안 어렵네. 좀 나왔으면 좋겠네. 좀 나왔으면 좋겠네. 문제만 됐다 길지 아무 영향한 거 없어. 그러니까 26회 때 자 4번에 아까 우리 풀었던 게 26회 때 3번 문제 풀었잖아요. 이거는 줄만 쭉 적어놓고 작년 문제는 표준지 공시가 공업지역 하나 더 준 것밖에 더 있나? 안 그래요? 주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는데. 그렇잖아. 자 4번 볼게요. 4번을 제가 왜 보느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이제 무슨 법이라고 돼 있어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야.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 그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사전 보정할 게 있으면 사전 보정도 해야 돼. 자 볼게요. 그래도 겁낼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얼마에 거래됐다는 게 나올 거야. 그럼 맨 먼저 뭐 찾아야 돼? 사례가액. 다른 거 읽으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사례가액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 계산 문제를 못 푸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보고 있잖아요. 읽고 있다. 대상 토지 A, C, B 동 150번지. 뭐 어떡하지 하는 건데 지금. 이걸 가지고 왜 하자고. 소설책도 아니고 지금 왜 읽고 있어 이걸 지금. 이거 왜 읽고 있냐고. 이걸 왜 읽고 있냐고. 이거 왜 이런 사람은 왜 읽습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을 구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명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딱 떠올라야 된다고 이게. 그럼 이게 떠오르는 사람은 뭐부터 찾겠어요? 이거부터 찾겠지. 그러니까 A시에 있든 B동에 있든 뭔 상관이야 지금. 사례가 있어 없어요? 있지. 3억
그 다음에 사정 보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봐야지. 있어 없어? 없네. 할 거 없지. 자, 시점 수정은 줄 거예요 아마. 자, 2018년 3월 1일부터 기준 시점이 9월 1일 아닙니까? 그때까지 4% 올랐대. 친절하게 딱 기간도 정해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래 1.04. 그 다음 지역요인 보나마나 어디에 있다고? 인근 지역에 있어. 그렇죠? 할 거 없어요. 자, 개별 요인은 5% 열세하다고 그랬는데 밑에 무슨 말이 있어?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상승식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 만약에 상승식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대사로 해야 돼요. 그러면 대사를 할 때는 대상 토지가 5% 열세하다 그랬잖아. 여기에다가 빼기 5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0분의 95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공교롭게도 똑같게 돼 있지만 하다 보니까 똑같아진 거야. 상승식이란 말이 없으면 대사로 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상 토지가 5% 열세하다고 그랬지? 상승식은 곱하기 0.95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다 했다. 3억 곱하기 1.04 곱하기 0.95 하면 돼요. 그게 답이야. 어? 면적 다릅니까? 그래서 면적을 하라고 그랬더니 면적을 봐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 그냥 넘어가는 면적을 항상 봐야 돼. 특히 거래사례 비교법일 때는 면적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나와. 자, 면적 볼게요. 사례는 지금 100이죠? 대상은요? 120이죠? 그럼 대사하라고요. 100분의 120. 대상이 120이고 사례가 100이잖아. 100이잖아. 그럼 대상이 120, 사례가 100, 대사 이렇게 하라고. 그럼 100분의 120 되죠? 요거 때문에 틀린 경우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면적까지 항상 보라고. 면적? 별거 없다. 해보니까 별거 없어요. 자, 5번에 5번 559페이지 5번 찾았습니까? 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이하 뭐라 적어놓고 다음과 같은 경우 상승식으로 산정한 개별요인 비교치 나왔죠? 재작년 문제예요. 이거를 개별요인 비교든 지역요인 비교든 상승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보죠. 5% 우세야 돼. 1.05 3% 열세야 돼. 0.97 4% 우세야 돼. 1.04 적었죠? 다 곱하면 됩니다. 그게 답이다.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나왔으면 좋겠죠.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상승식인지 아닌지 그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 그거를 모르는 거야. 뭐를 물어보는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상승식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상승식 나오면 그렇게 하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다 했어 이제 안 할게요. 자, 수익환원법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6월달 과정에서 그거는 뭐 크게. 자, 오늘 자료가 없네. 그거 하나 남는 거 있어요? 없으면 어떡해. 자, 1번 보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입니다. 옳은 말에 밑줄 치세요. 요거 나가고 이거 있죠? 줄 주는 거? 네. 국가 공공기관에 의한 평가를 뭐라고 부른다? 공적평가.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에 의한 평가는요? 공인평가. 주로 기관이나 기업에 소속되어 그들의 고용주 또는 고용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평가를 참모평가.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무슨 평가? 일괄평가할 수 있다. 한 개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평가할 수 있다. 가치는 대상 부동산의 현재값, 가격은 과거값.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로 언제입니까? 가격조사 완료일.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는 효율성 아니죠? 유용성 또는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이전성. 지역 요인은요? 지역 요인은 가치 형성 요인이었죠. 자,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하는 것은 가격의 재원칙 중 뭡니까?
변동의 원칙이죠. 변동의 원칙. 9번 균형의 원칙은 가격의 재원칙 중에서 내부 원칙, 외부 원칙, 내부 원칙. 균형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은 가격의 재원칙 중에 무슨 원칙에 속한다? 외부 원칙. 적합의 원칙에 위배될 때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절대 틀리면 안 돼. 이런 거는 시험에 거의 굉장히 잘 나와요. 11번 추가 투자 판정의 역할하는 원칙 2개 있었잖아요. 기여의 원칙하고 수익 최종 체감. 기여의 원칙과 수익 최종 체감. 감정평가 3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무슨 원칙입니까? 대체의 원칙이죠. 이거 없노? 대체의 원칙입니다. 이 오타가 좀 났네. 대체의 원칙 적으세요. 뒤에다가 대체의 원칙. 대체의 원칙.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 아까 토지자녀법 이렇게 얘기했죠. 토지자녀법의 근거. 기여의 원칙, 기여도의 합. 맞아요? 기여도의 합. 그리고 기여의 원칙과 수익 최종 체감 원칙은 앞에서 했지만 추가 투자 판정, 추가 투자 판정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넘깁니다. 13번. 지역 분석은 해당 지역에 뭐를 판정하고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고 뭐를 구하는 거다? 가격 수준. 그리고 표준적 이용 위에다가 체유효 이용의 방향, 체유효 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지역 분석이라 그랬어요. 체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것은 개별 분석이지만 체유효 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지역 분석이라 그랬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그 다음 14번.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감가 수정을 하여 어떤 겁니까?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에 뭐를 구하는 거다? 가액. 적산법이란 대상 물건의 기초가격에 뭘 곱하고 기대이율을 곱해서 산정된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한다? 더하여 대상 물건에 뭘 구하는 방법이다? 임대료. 동일 수익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근역을 말하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그랬죠.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조 1항에 따라 토지를 평가할 때 무슨 법을 쓴다? 공시가 기준법. 그 밑에다 공시가 기준 줄치고요. 비교 방식 이렇게 적으세요. 비교 방식. 자, 그 다음 건물을 평가할 때 무슨 법 쓴다? 원가법. 과수원 거래사례비교법. 임대료 임대사례비교법 이렇게 씁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요 정도 하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우리 요약집 있죠? 네, 요약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3, 4월 과정에 좀 못했던 부분 있잖아요. 우리 1, 2월 때 했던 거 중에 안 한 부분들이 있거든. 뭐 지대로 입지론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제가 이번 과정에서는 요약집 할 때 제가 그때는 쭉 다 할 겁니다. 그때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5, 6월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할 때는요 기출문제집 있죠? 그걸 늘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이 자료원을 안 나가고요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 중에 몇 개를 발췌해서 그날 배웠던 거 풀도록 할 겁니다. 이 기출문제 꼭 들고 다닙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